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정말 빠르게 30분 안으로 복습 완료하도록 하고 진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는 품사를 공부를 했었어. 원래 욕심을 내면 각 품사의 세부적인 종류까지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시험 범위는 아니기도 하니까 이제 훑는 것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품사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는 하나의 갈래라 그랬어.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 가장 큰 기준으로는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의 기준이었어. 형태가 기준이었어.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는 어디에 속하지? 맞아, 불변어에 속하는 애가 있었고 형태가 변하는 애는 가변어에 속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는 두 번째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문장 내에서 보통 어떤 기능을 하니?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불변어에서 다시 이렇게 쪼개면 자, 몸통이 역할을 하는 체언이 있었고 자, 문장 내에서 뭔가를 꾸며주는 기능을 주로 해. 무슨 언이지? 맞아. 수식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야. 독립언. 그 다음에 다른 말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줘. 관계언. 그 다음에 여기 가변어에 무엇이 속하냐? 문장 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용언. 기억나니?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9개의 품사가 최종적으로 나온다 그랬어. 단어들 간의 공통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쪼개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언에는 몸통이 되는 애들에는 총 3개가 있는데 먼저 이름. 맞아. 대신하는 이름. 맞아. 대명사?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와 수량, 수사가 있었고요. 수식어에는 뭐가 있었냐? 닭벼슬. 이제 체언 앞에 붙어서 닭벼슬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헷갈려? 형사가 있었어.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품사는 뭐뭐사로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언 말고 나머지들을 거의 다 꾸며주는 부사가 있었어. 매우 좋아 했을 때 매우 같은 거. 자, 독립어는 아이코, 어머나, 네, 여보세요? 같은 감탄사가 있었고요. 자,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조사였어. 기억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주냐? 선생님이 이건 종류를 짤막하게 설명해 준 적 있었어.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었어.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는 이런 거지. 혜선이가 하엘이를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혜선이가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고 하엘이를 하면 사실 좋아하지? 아니, 어제 보강했을 때 혜선이가 하엘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더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맞나? 이러고 이번에 싫어한다라고 해봤는데 그래서 좋아한다로 바꿀게. 하엘이를 하면 하엘이 목적어잖아. 자,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가 바로 르이지. 이런 식으로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가 있었고 보조사는 쌤이 그때 성격도 좋아, 성격은 좋아, 둘 중에 누구랑 사귈래? 라고 물어봤었어. 기억나? 이렇게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용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애들 2개가 있었어. 첫 번째,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지? 움직이는, 그렇지, 동사. 그리고 너희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용사, 예쁘다, 기억나니? 예쁘다, 예쁘고, 예쁘면 예쁘지, 예뻐서. 너네 안 예뻐? 예뻐. 자, 형용사가 있었어.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애들은 형태가 안 바뀌는 거 맞는데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 중에서 모모이다. 혜민이는 학생이다. 이제 현영이는 여신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이다는 여신이어서 학생이므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가변어로 끼워주자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니?
요렇게 품사의 책에 한번 훑어보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6개를 풀어왔었어야 되는데 152쪽에 정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딱히 안 시킬게. 자,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2개입니다. 1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에 1번이고요. 6번에 2번입니다. 자, 볼까? 너네 타율이 굉장한데? 프로야구 개막했다는데 아무튼 아주 타율이 훌륭해. 그래도 한번 쭉 볼까, 얘들아? 1번에 헷갈리는 거 있었니? 1번은 방금 선생님이 품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고르면 돼. 그치? 그게 바로 2번이었어. 2번으로 갈까요? 강, 아주. 강, 우리, 아주. 어머나. 크다, 안다, 따뜻하다, 만들다. 자, 이거 가만히 보면 강은 명사야. 우리는 대명사야. 아주는 아주 좋아할 때 아주니까 부사고요. 어머나는 감탄사란 말이야? 그럼 뭐지? 나는 크다, 상태야, 형용사, 안다, 동사야. 뭐지? 가만 보니까 뭐랑 나눴어? 모양이 변하냐, 안 변하냐로 기준을 나눴던 거지. 그래서 4번이었고 3번은 어땠어? 3번? 3번 틀린 친구 없는 것 같은데? 3번 넘어갈까, 얘들아? 4번은 어땠어요? 4번도 괜찮아? 자, 채연은요? 수사, 대명사, 명사 중에서 잘 고르면 되니까 1번이랑 4번이었어. 괜찮지? 다음에 5번은 안 어려웠어? 5번 다 같이 볼게. 혜선이는 2번째로 듣는 거지만 또 볼게. 수지가 빨간 사과를 하나 먹는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억은 뭐지? 수지. 그 다음에 니은이 빨간. 그 다음에 를 디귿이 여기 조사. 하나가 리을 먹는다가 미음 맞아?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따져보자고. 자, 여기서 수지가 빨간 사과를 하나 먹는다 했을 때 수지는 이름이니까 품사가 어떻게 돼? 명사야. 자, 그리고 가는 주로 채연 뒤에 많이 붙거든? 다른 애들 뒤에도 가끔 붙긴 하는데 채연 뒤에 많이 붙어. 생각해봐. 혜민이가 꽃을 어때? 명사, 대명사 이런 애들 뒤에 많이 붙는 거 맞는 거 같지? 자, 이거 조사 맞아? 자, 빨간 사과. 여기가 바로 이 문장의 페이크 함정 포인트였거든? 봐봐. 사과는 기본적으로 채연, 명사지. 근데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빨간 사과래. 채연 앞에 붙어서 채연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라 했으니까 이거 관형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품사는 얘들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건데?를 따지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빨간은 가만히 보면 기본 형태가 뭐야? 원래 어떻게 태어났어? 빨갛다로 태어났지. 맞아? 빨갛다는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났어? 성태나 상질은 뭘까? 뭐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태어난 거야. 근데 형용사인데 왜 채연을 꾸며줘요? 이건 형용사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애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애들 뒤에 어떤 문법적 요소가 이제 붙으면 이렇게 관형사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성분이 등장을 해. 근데 아무튼 우리는 품사를 배우는 거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거야? 형용사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사과 명사 너무 쉬웠고 를 이거 뭐지? 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고요. 하나, 숫자다. 그러니까
수사. 먹는다의 기본 형태는 먹다지. 어쨌든 움직이는 거네. 동사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 정답이고요. 니은, 문장에서 체연을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지?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았어. 얘는 형태나 아니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얘들아, 그러면 니은과 관련된 선택지는 몇 번이야 사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5번이랑 이어져야 하는 거였어 얘는. 이해됐어?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5번과 관련된 선지였고, 그 다음에 자, 조사는 보통 체연 뒤에 자주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라 그랬어. 그러면 얘랑 어울리는 선지는 사실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맞아. 4번과 관련된 설명 볼래? 주로 체연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요게 바로 조사와 관련된 설명이었지. 괜찮아? 자, 하나는 수량이나 숫자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지. 방금 조사와 관련된 선지가 4번이었으니까 5번 볼게. 먹는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형용사와 관련된 설명이므로 틀렸어. 그렇게 해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는 거니까 답이 1번이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6번도 쌤이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봐드릴까요? 네, 봅시다. 6번 봅시다. 나는 이번 생일에 친구 넷을 초대했다. 이번엔 빠르게 문제에서 묻는 거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봤지? 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생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넷을 물어봤네. 나 1인칭 대명사지. 나, 너, 우리, 그녀 이런 것들은 다 대명사야. 대명사 1인칭, 2인칭을 나타내는 것들. 자, 생일이라는 개념을 가진 명사고요. 넷은 수사입니다. 이제 얘네와 관련된 설명을 봐야 하는데 어라라! 대명사, 명사, 수사 다 어디 속하는 애더라? 기능으로 따지면? 맞아. 체연에 속하는 애인지를 잘 보면 돼. 괜찮아? 자, 조사는 아까 쌤이 얘기하기로 보통 체연 뒤에 많이 붙는다 그랬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 체연들은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괜찮지? 그리고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2번 볼까요? 사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는 건 조사 정도야. 왜? 를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지. 뭐랑 붙어서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먹어. 누가 먹어? 너.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 단독으로 쓸 수 있지. 몇 개야? 넷. 단독으로 쓸 수 있지. 다른 품사들은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형태 변하지 않는 것 다 괜찮고 나머지 설명도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차원이었고 너희들 다 잘했는데? 자, 지워보겠습니다. 나 이거 지운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릴 이 프린트는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쌤 하나만 주세요.
빨리 말라라. 말라라. 좀 깨끗하게 쓰려고 젖은 지우개로 했더니 천천히 마르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얘기했듯이 한 교시는 뭐 이제 해밀 중, 한 교시는 아름 중 위주로 일단 당분간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지거나 하면 너희들이 너무 쉬워하는 작품은 설명 이제 안 하고 이제 패스를 하고 바로 문제풀이 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 진행을 할게. 그리고 내신 대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무조건 잘 들어와야 돼. 선생님이 하는 설명은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거나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어차피 학원에서 다 해줄 건데 하고 이제 학교에서 TV 자면 안 돼?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망하고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학교 선생님 출신이어서 잘 알아.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랑은 뭘 하는 거냐면 문제 풀어. 자주 틀리는 유형 대비해. 함정 대비해. 이걸 선생님이랑 많이 할 거야. 너희 혼자서는 공부 잘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내신 대비 3주차까지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있는 각각의 진도를 다 풀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쌤이 따로 대비 문제 새로 만들어서 줄게. 당연히 총정리 자료도 만들어서 줄게. 알았지?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 자꾸 문제만 풀게 해. 선생님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알았지? 나도 힘들어. 너희 문제 풀게 하는 거. 응? 괜찮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뭐냐면 둘 다 시가 어쨌든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론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할 거야. 그리고 해밀 중에 등장하는 두 가지 작품을 볼 거야. 길과 사랑하는 별 하나 맞나? 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지? 아무튼 그 다음에 아름중 걸 할 거야. 아름중이 정말 사실 좀 국어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거든? 아니나 다를까 이제 1학년 때 낯선 작품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너희 아름중 프린트 그때 또 꺼내면서 이제 한 번씩 휙휙 살펴보고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영이는 저는 뭘 풀어요? 라고 묻는다면 쌤이 문제를 알아서 이따가 따로 복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유와 상징은 선생님이랑 이미 여러 번 했어. 기억나지? 혜선이는 아마 선생님이랑 거의 한 적이 한 번 정도 했나? 그래도 너무너무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중에서 비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유의 핵심은 뭐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참신하고 생생하고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현이 되므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직유, 은유, 인. 요 세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지. 자, 직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비유하는 거라고? 맞아.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같이. 자, 이런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어. 이거 쓰면 직유법이네? 비유한 걸 티내지.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해서 직유야, 직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은유는 어떻습니까? A는 B다. 이건 뭔가 표시가 나타나지 않지. 은근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은유법이야. 사실 이제 은근하다의 은이 아니라 숨을 은자거든? 그 다음에 의는 뭐라고 했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쌤이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맞아, 화류법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기억날까? 의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책상을 사람처럼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두꺼비를 사람처럼 표현해도 돼. 괜찮아? 근데 화류는 뭐냐면 애초에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꺼비면 안 돼. 책상만 돼. 그러니까 무생물을
사는 존재. 생물처럼 표현하는 건데, 자, 생물에는 보통 뭐가 포함되냐? 동물이나 식물이 포함됩니다. 이때 인간은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문학에서는 인간을 제일 높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의인법은 따로 떼놓는 거야. 그래서 파도가 노래한다 라고 하면 의인일까 화류일까? 의인이야. 노래하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봐. 문학에서는. 자, 그리고 아까 그때 비슷하게 뭐라 그랬어? 파도가 웃는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우리 집 강아지도 웃을 줄 아는데요? 라고 해서 그게 화류법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 문학에서는 웃는 것,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것은 사람과 관련 있다고 봤어. 자, 그러면 파도가 달려가는 것은 의인이야 화류야? 화류. 달리는 건 강아지도 달릴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또 등장하는 개념이 뭐였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었어. 기억나니? 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관념이었어. 이걸 빗대어 나타낸 게 보조관념이라 그랬어. 이거는 이따가 RM중학교 프린트 볼 때 연습을 여러 번 해보도록 하자. 지금 뭔지 정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였냐? 운율입니다. 운율. 이것도 너무너무 쉬우니까 복습하는 차원으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운율은 뭐라 그랬지? 리듬이라고 했어. 리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 무언가를 반복하는 거라 그랬어. 이제 뭔가 뿌리부터 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비읍, 리을 이런 음을 반복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뭐 합니다. 어떤 문장의 종결 표현을 반복할 수 있는 거고 뭐뭐처럼 뭐뭐하고 문장의 어떤 구조를 반복해도 된다 그랬어. 뭔가를 반복하기만 하면 운율이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반복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 끊어읽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끊어읽는 방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쌤 몇 번씩 끊어 읽었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어라라? 3번씩. 다시 그럼 가만아? 이번엔 다르게 끊어 읽어볼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건 몇 번씩 끊어 읽었어? 차이 알겠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3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거 4번. 그러니까 박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에는 크게 뭐가 있다 그랬지? 소리를 흉내내는 쿵쾅쿵쾅, 멍멍, 성어. 얘들아, 의성어와 의태어가 중학교 3학년까지도 이제 헷갈려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봐봐. 성은 소리잖아. 시옷이잖아, 시옷. 이렇게 외워. 태는 형태잖아.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 알았지? 자, 뒤로 넘겨볼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론 첫 번째 파트 했고 상징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 분석할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해밀중 시인 길이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 자, 마음속으로 읽을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한번 읽어봐.
괜찮아? 자, 이제 읽어볼까, 얘들아? 기른 포도덩굴. 얘들아, 진짜 길이 포도덩굴이면 우리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나?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비유법이라고 봐야 돼. 어라, A는 B다. 이거 무슨 법? 은근하게 비유했네? 은유법이 쓰인 방법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은 길이였어? 포도덩굴이었어? 맞아, 길이였어. 그러니까 길이 바로 원간념이겠지? 포도덩굴이 보조간념일 거야. 자, 그렇다면 길을 왜 포도덩굴이라고 했을까? 이건 보면 몇백 년이나 자라서 땅덩이를 다 덮은 게 바로 길인 거래. 이 땅을 다 온갖 길이 덮어버렸대. 그러면 길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커갔을까?가 그 다음부터 나와 있을 텐데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이 덩굴 가지마다 이 덩굴 가지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그 다 길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이 길마다 뭐가 있냐면 포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고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대. 아이고. 포도송이 같은 마을. 그 다음에 포도알 같은 집. 자, 이때 마을과 집이 있는 건 덩굴가지잖아, 덩굴가지. 아까 길은 포도덩굴이라고 은유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덩굴가지는 뭐겠어? 그 길의 그 길목일 거야. 자, 그래서 너희가 비유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징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비유는 사실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 여기 있어요를 숨길 때가 좀 많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덩굴가지 이렇게 이어지지. 얘가 바로 여전한 보조관념인 거고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바로 길인 거니까 얘도 사실상 뭐가 쓰였다? 은유법이 쓰였다고 봐도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렵진 않아? 길이라는 원관념이 숨어있는 거야, 덩굴가지는. 자, 그 다음에 포도송이 같은 마을, 포도알 같은 집. 같은 쓰였으니까 이거 무슨 법? 맞아, 직유법이 쓰였어. 자, 우리 여기서도 원관념과 보조관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뭐랑 뭐다? 맞아, 마을과 집이 바로 원관념이네. 그 다음에 포도송이와 포도알은 보조관념이었어. 자, 아까 길은 포도덩굴 같다 그랬잖아. 왜? 계속 자라서 땅덩이를 다 덮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길목마다 마을이 있고 집이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다음 년 볼래?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가 커간대. 자, 아까 포도알이 뭐라 그랬지? 포도알 같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포도알은 무엇을 상징해? 집을 상징할 거야. 여기서는 굳이 따지면 은유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얘랑 얘의 차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포도송이는 커간대. 우리 아까 이연에서 직유법 통해서 포도송이는 마을을 뜻하는구나 라고 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없었어. 그리고 원관념이 숨어져 있어. 마찬가지로 뭐다? 은유법이다. 잘했어.
그치 얘들아, 생각해보면 그렇겠지? 이거를 이제 집이고 말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집이 커가면 집이 많아지면 말도 커지고 그럼 길도 커지고 이렇게 되겠지.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계속 볼까요? 갈범 없이 자라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말과 말은 이어져서 볼게. 아, 갈범은 뭐냐면 가을과 봄이야. 가을, 봄 없이 자라가는, 이건 뭐야? 계절을 따지지 않고 자라가는 이라는 뜻이겠지. 적어줄까? 헷갈릴까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갈봄 없이 자란다 라는 건 뭐냐? 계절을 따진다? 안 따진다. 계절을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계속 이 자라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그럼 마찬가지로 갈범 없이 자라가는 이 덩굴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덩굴 마찬가지로 계속 뭐야? 뭘 의미해? 그렇지, 길이를 의미하고, 자, 길이라는 원관념이 숨어있는 보조관념이니까 무슨 법? 은유법이야. 잘했어. 이거 은유법 찾아내는 거 고등학생들도 힘들어하거든? 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르치다 왔잖아. 근데 너네 지금 되게 잘 대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가르치는 건가? 이 덩굴은 무슨 역할을 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게 해. 또 어떻게 해? 마을과 마을을 이어줘. 그치? 자, 사람과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어떤 통로 같은 거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하지? 덩굴, 길은 매개체. 사람과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매개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어주는 걸 매개체라고 하거든? 이런 매개체라는 매개체라는 어떤 개념이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서 땅이 다 덮고 어떻게 돼? 결국 세계가 어떻게 돼? 한 덩이 과일로 토실토실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었네. 그치? 말과 말이 커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이 세계는 어떻게 됐어? 한 덩이 과일이 됐어. 이것도 뭐야? 세계는 한 덩이 과일이다. 무슨 법? 은유법. 자, 그러면 세계와 한 덩이 과일 중에 원관념 뭐다? 그렇지. 보조관념이 한 덩이 과일이고 자, 세계를 과일에 빗댔잖아. 그리고 그 세계가 익어간대. 그럼 익어간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맞아. 뭔가 좋은 걸 익어간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쁜 건 썩어간다고 얘기하겠지. 좋은 의미니까 익어간다에 동그라미 치고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화합하고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서 주제는 대충 알겠니? 아, 이 길이라는 건 점점점 커져서 뭔가 세계가 화합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시에서 중요한 게 뭐지? 표현법, 각종 표현법 잘 체크하는 거고, 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 또 체크를 해야 돼. 딱 봤을 때 보이는 건? 토실토실이네. 이거 지금 내 상태가 좀 토실토실하거든. 약간 옆구리가 뽀용뽀용한데 아무튼 이거 모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태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거야.
여기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엄청 많거든? 일단 작은 단위부터 소개해 줄게. 먼저 리을 소리가 반복돼. 길, 그리고 또 뭐 있게? 리을 들어가는 거. 덩굴, 길, 덩굴, 또 이제 포도 알 이런 것들 있지. 또 뭐 있을까? 갈봄, 그다음에 토실 리을이 되게 많이 쓰였단 말이야. 또 빠진 거 있을까? 요 정도? 자, 같은 소리의 반복. 같은 소리의 반복이 일어났지 리을이 반복됐어. 자, 그리고 이응도 반복됐다? 이응 찾아볼래? 얘들아, 참고로 이응에 초성에 나오는 이응 있지? 포도송이 했을 때 이에 나오는 이응은 가짜 이응이야.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 이응인데 빈자리 채워주는 이응이거든? 실제로 소리가 있는 이응은 받침에 있는 이응이야. 덩굴, 송이 했을 때. 자, 그러면 덩굴, 또 송이, 또 이응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 땅덩이, 뭐 이런 거 있지? 한덩이, 이응도 반복되고 있답니다. 이런 거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고. 자, 그리고 단어도 반복되네. 딱 봤을 때 많이 보이는 거 뭐가 있어? 맞아, 포도. 포도송이, 포도알 막 이런 거 많잖아. 포도, 같거나 비슷한 단어 반복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구조도 좀 반복되거든, 얘들아? 비슷한 구조. 어떤 게 있냐면은 뭐뭐 같은 마을, 뭐뭐 같은 집. 이것도 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뭐뭐 같은 뭐, 뭐뭐 같은 뭐. 그리고 또 보면 사람과 사람이 뭐뭐하고 말과 말이 뭐뭐하고 이것도 문장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도 문장 구조 체크해주면 돼. 혹시 필기 이상한 거 있어? 아니야? 아, 녹화하는 거니까 글씨 좀 예쁘게 썼어야 됐는데 너무 날렸었어. 얘들아, 이거 혹시 끝나고 뭐 쌤이 유튜브 링크로 비공개 처리 해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볼래? 필요할까? 알았어. 부끄러운데 너희를 위해서 해놓을게. 자, 너희 그리고 옆에 보면 문제가 4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만 풀어보냐면 3번만 풀어봐. 자, 3번의 정답 몇 번이다? 맞습니다. 5번. 자, 이시이연에는 지규법이 위주로 사용되었는데 5번은 은유법이 사용되어서 틀렸지. 잘했어. 넘기고. 자, 다음으로는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론 좀 하고 해밀 중에 사랑하는 별 하나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자, 상징 다들 꼭 유념을 해야 되는 표현이고 너희한테 상징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오라고도 시켰었지. 자, 상징이란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맞아.
상징이 은유랑 특히 헷갈릴 수 있었다 그랬잖아. 아까 은유는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 띵 하고 나와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물론 비유법도 추상적인 대상으로 뭔가 나타날 때도 많긴 하지만 보통은 봐봐. 우리 그때 하율이가 숙제했던 것 중에서 나는 엄마의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 왜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너무 귀엽잖아? 너무 예쁘지 않아? 알았어, 앞으로 얘기 안 할게. 알았어. 그러면 나는 엄마의 미친 개라고 했을 때 영선이는 엄마의 미친 개라고 했을 때 미친 개 구체적인 대상이야. 그치? 누구를 또 영선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이제 빗대어서 나타낸 거잖아. 보통 구체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낼 때가 많아. 비유는 그래. 근데 상징은 기본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애들로 나타낼 때가 많단 말이지. 자, 볼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볼까? 네잎클로버는 무엇의 상징? 행운의 상징. 행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또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 맞아, 평화의 상징.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 네잎클로버, 비둘기 구체적인 대상에 행운,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상징으로 딱 드러냈단 말이야.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너네 학교에서 상징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니?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이런 거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여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기도 했고 상징이 뭔지만 이해하면 돼. 괜찮아? 상징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별 하나야. 이번에도 읽을 시간 1분 정도 드려볼게요. 다 읽어봤나요? 좋아. 자,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 자, 일단 여기서는 눈에 먼저 띄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 뭐? 같은. 어때? 뭐가 쓰였지? 직유법이 쓰였다? 그럼 여기서 원관념은 누구야? 사람이고요. 별이 보조관념일 거야. 자, 근데 여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직유법이 쓰였으면서도 상징이 나타나 있어. 자,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때 별처럼 진짜 하늘을 둥둥 떠 있고 반짝반짝 막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별이 상징하는 바가 나와 있을 텐데 별은 어떤 걸 상징하지? 가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것 같아. 볼래?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어. 아, 별은 어떤 존재야? 외로웠을 때
내가 외로운 상태인데 어쩌다가 눈을 마주치면 아유 그래 너 힘들지 네 맘 다 알아 하면서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를 바로 별이라고 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의미가 만약에 헷갈리면 별하고 밑에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뭐 비춰주는 거기를 이렇게 밑줄 해서 연결해주면 돼. 그럼 별이 상징하는 바는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을 비춰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구나.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조금 더 말을 다듬어 보면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공감을